인간관계 참 어렵죠.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날씨와 같아서 맑은 날도 있지만 흐리고 비 오는 날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우리 마음의 밭을 잘 일구어 행복의 꽃을 피워보세요. 정은 덜 줄수록 좋다. 마음을 준다는 건 참 귀한 일이지요. 마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정성껏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싹이 트고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정을 쏟으면 마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밭이 질척거리는 것처럼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건 서로를 아끼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지혜랍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인정 많기로 소문난 김 씨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어요. 집에서 직접 구운 맛있는 빵을 이웃들과 나눠 먹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죠.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를 모두 좋아했고 할머니는 그 모습에 큰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마치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 잘 자란 곡식을 보는 농부의 마음과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사람들은 할머니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 매일 할머니 집에 찾아와 밥을 달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굳은 일을 시키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대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언덕길을 오르는 것처럼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몸져 눕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생활했지만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을 챙겨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나 사람들이 자신을 찾을까봐 걱정했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에게 매일 밥을 얻어먹던 사람조차 할머니를 외면했죠. 할머니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베푼 정이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슬픔에 잠겼습니다. 마치 정성껏 키운 꽃이 폭풍 후에 꺾여버린 것처럼 마음이 아팠죠. 할머니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많은 정을 줬을까? 조금만 덜 줬더라면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옆집에 사는 젊은 부부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부부는 평소에 할머니의 따뜻함에 감동받아 늘 할머니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할머니를 정성껏 간호하고 맛있는 죽을 끓여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마치 밭에 물을 줄 때 모든 식물에게 똑같은 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식물에 필요한 만큼만 줘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후로 할머니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만 정을 주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하는 것처럼 마음이 홀가분해졌죠. 마음을 주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줄 필요는 없어요. 나를 아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오랫동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중한 도자기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주고받아야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물도 주고 햇볕도 쬐어줘야 하지만 너무 과하면 오히려 꽃이 시들어버리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마음을 줄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적당히, 그래야 당신의 마음도 보호하고 오랫동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보물처럼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인간관계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말고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니까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문을 굳게 닫아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하니까요. 상대에게 많이 바라지 말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기대를 품으면 품을수록 실망할 일이 많아지곤 합니다. 마치 맑은 하늘을 기대하며 우산을 챙기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당황스럽고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죠.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마치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흐린 날에는 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욕심 많기로 유명한 박영감이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박영감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어요. 아랫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일 처리를, 자식들에게는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친구들에게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낌없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치 잘 익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영감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그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실수를 연발했고 자식들은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친구들은 박영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박영감은 늘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걸까? 왜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는 걸까? 그는 점점 더 짜증이 많아지고 날카로운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뾰족한 가시가 돋아난 밤송이처럼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영감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영감은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이죠. 그는 자신의 곁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 많던 하인도, 자식도, 친구도 그 누구 하나 박영감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외롭고 슬픈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평소에 박영감에게 쌀을 빌려가던 가난한 농부가 죽 한 그릇을 들고 박영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박영감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박영감은 농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나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후로 박영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작은 장점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의 작은 실수에도 너그러워졌고 자식들의 평범한 재능을 인정했으며 친구들의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영감에게 다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인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은 더욱 효도를 다했으며 친구들은 박영감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박영감의 삶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박영감은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요.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대신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이해하고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알아주세요. 그러면 실망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마치 울퉁불퉁한 돌멩이도 갈고 닦으면 아름다운 조약돌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당신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피어나듯이 당신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대는 마음속에 품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물과 햇볕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물을 주면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기대는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동기가 되지만 과도한 기대는 실망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를 품되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마세요. 마치 작은 촛불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기대는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주지만 강렬한 불꽃처럼 타오르는 기대는 금세 꺼져버리고 재만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아름다운 그림과 같습니다. 완벽한 그림은 존재하지 않듯이 완벽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에게 꼭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와 이해심이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들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치 텅 빈 항아리에 행복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은 평화와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보상 심리는 버리자.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으려는 마음, 그걸 우리는 흔히 보상 심리라고 부르죠. 마치 저울처럼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 보상 심리는 주는 기쁨을 잊게 하고 받지 못했을 때 서운함만 남기게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당연한 이치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게 딱 떨어지는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 박 씨가 살았습니다. 박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곡식을 나눠주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넸죠. 마치 가을 들판의 풍성한 곡식처럼 그의 마음은 넉넉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푼 만큼 사람들에게 돌려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곡식을 나눠준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고, 자신이 위로해준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는 것처럼 자신의 호의에도 당연히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박 씨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흉년으로 농사를 망치고 집안에 병든 식구까지 생겨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박 씨는 그동안 자신이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하거나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르는 척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박 씨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베풀었던 호의가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정성껏 키운 나무에서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처럼 허탈하고 슬펐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았을까? 결국 나만 손해봤잖아.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숲속에서 돌을 닦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박 씨는 노인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박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베푸는 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네. 진정한 선행은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마치 애가 세상을 비추듯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하는 것이라네. 노인의 말에 박 씨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보상을 바라고 베풀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풀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 후로 박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했을 뿐입니다.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박 씨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비록 물질적인 풍요는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 씨의 바치를 도와주었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었으며, 어떤 사람은 박 씨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상은 물질적인 대가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따뜻한 관계라는 것을요. 아무런 기대 없이 베풀 때 오히려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행위는 언젠가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상 심리는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떨쳐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맑은 하늘 아래 드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가볍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보상 심리를 버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보세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고, 당신의 따뜻한 위로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이 당신의 작은 선행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들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치 텅 빈 항아리에 행복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은 평화와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보상 심리 없이 베푸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람은 이기적이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당신처럼 착하고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험한 산길을 걷는 것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음씨 착한 나무꾼 최 씨가 살았습니다. 최 씨는 숲속에서 나무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숲속 동물들에게도 친절했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그의 마음은 맑고 밝았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나그네는 몹시 지쳐 보였고 배도 몹시 고파했습니다. 최 씨는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나그네는 최 씨의 친절에 감동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날, 나그네는 최 씨에게 귀한 물건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그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나그네는 최 씨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빛나는 금덩이가 가득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많은 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최 씨에게 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했고 최 씨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금을 나누어 짊어지고 숲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숲에서 나오자 나그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최 씨에게 금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최 씨가 거절하자 칼을 휘둘렀습니다. 최 씨는 어쩔 수 없이 금을 모두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나그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따뜻한 봄날인 줄 알고 얇은 옷만 입고 나갔다가 갑자기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은 것처럼 춥고 괴로웠습니다. 최 씨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화를 불러왔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사람을 믿었을까?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그때 숲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현명한 토끼가 최 씨를 찾아왔습니다. 토끼는 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답니다. 모든 사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토끼의 말에 최 씨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순수함을 잃지 않되 세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신중하게 판단했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 후로 최 씨는 이전보다 더욱 현명하고 강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친절했지만 더 이상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치 거친 비바람을 견디고 더욱 굳건해진 나무처럼 그의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순수함을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믿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소중하니까요. 마치 귀한 보석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함부로 내보이지 마세요. 세상을 너무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험한 산길을 걸을 때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듯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함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소중한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칼을 사용하는 것처럼 좋은 의도로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순수함을 알아주고 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쉽게 믿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소중하게 지키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니까요. 마음을 열되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세상을 믿되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당신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굳건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꽃처럼 빛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마음속에 꾹 담아두면 그건 그대로 병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마치 어두컴컴한 방에 환한 불을 켜는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해질 겁니다. 텔레파시아도 있는 게 아닌 이상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수줍음 많기로 소문난 김선비 댁 막내딸 아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영이는 마음이 여리고 착했지만 워낙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 탓에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벙긋 웃는 게 전부였고, 서운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혼자 끙끙 앓기만 했죠. 마치 굳게 닫힌 꽃봉오리처럼 아영이의 마음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일도 잦았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아도 실은 내색 한번 못하고 속으로만 울었고, 어머니가 자신보다 언니만 예뻐하는 것 같아도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마치 옹달샘에 돌멩이를 던져도 파문이 잃지 않는 것처럼 아영이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영이는 가장 친한 친구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친구는 아영이에게 심한 말을 했고, 아영이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영이는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글썽이며 집으로 돌아왔을 뿐이었죠. 집에 돌아온 아영이는 방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았고, 이제 더 이상 친구와 함께 웃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홀로 떠있는 외로운 별처럼 아영이는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영이의 어머니는 퉁퉁 부은 아영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아영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아영이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아영이를 다그쳤고, 아영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영이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아영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영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알 수 없단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는 언제든지 엄마에게 이야기하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아영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영이는 친구를 찾아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아영이의 이야기에 깜짝 놀라며 사과했고, 아영이도 자신의 서운했던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아영이와 친구는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영이는 그 후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기뻐했고, 서운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영이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좋아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영이의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에 더욱 호감을 느꼈고, 아영이도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치 굳게 닫혔던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처럼 아영이의 마음도 활짝 열렸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면 병이 됩니다. 골마 터지기 전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면 방류해야 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때로는 표현해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당신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텔레파시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으면서 달빛이 비추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면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당신의 삶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의 침묵은 오해를 낳고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새의 지저귀이 아침을 알리듯이 당신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고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것처럼 당신의 삶도 밝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느낌이 쎄하면 멀어져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거나 불길한 느낌, 괜히 찜찜하고 불편한 기분 같은 것 말이죠. 이걸 무시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마치 폭풍 우가 몰아치기 전에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처럼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느낌이 쎄하면 일단 멀리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괜히 엮였다가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요. 옛날 어느 마을에 눈치 빠르기로 소문난 박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커먼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챘죠. 마치 땅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것처럼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떠돌이 장사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장사꾼은 번지르르한 말솜씨로 마을 사람들을 현혹하며 값싼 물건들을 비싸게 팔아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싼 값에 좋은 물건을 샀다고 기뻐했지만 박할머니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장사꾼의 눈빛이 어딘가 음흉해 보였고 그의 웃음소리에는 가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과일처럼 장사꾼에게서는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박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장사꾼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아무도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늙은 넋두리나 하는 늙은이라고 무시했고 오히려 장사꾼에게 더 많은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며칠 후 장사꾼은 마을 사람들의 돈을 모두 챙겨서 도망쳤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박할머니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직감이라는 게 있단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거나 불길한 느낌이 들 때는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 해. 그 느낌이 너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단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박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 때는 일단 멀리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았고 수상한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을에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처럼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느낌이라는 건 참 묘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동물이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우리도 직감을 통해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왠지 모르게 불안하거나 불길한 느낌이 들 때는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느낌은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본능적으로 경계하는 것처럼 당신의 직감은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느낌이 쎄하면 일단 멀리 떨어지세요. 그리고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맹수가 숨어있는 숲속을 지나갈 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의 직감을 믿고 행동하세요. 당신의 직감은 당신을 위한 가장 훌륭한 조언자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대처럼 당신의 직감은 당신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의 순수함을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당신의 직감을 믿고 행동하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니까요. 마음을 열되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세상을 믿되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당신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굳건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꽃처럼 빛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순 없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치 아무리 따뜻한 햇볕도 모든 땅을 똑같이 비출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의 호의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재주 많기로 소문난 소년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고 노래도 잘 부르는 다재다능한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재능을 칭찬하며 칭송했고 민수는 그런 사람들의 칭찬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재능을 갈고 닦았습니다. 마치 물을 머금은 스펀지처럼 사람들의 칭찬을 쏙쏙 빨아들이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옆집에 사는 동갑내기 소년 영수는 민수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영수는 민수보다 재능이 부족했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민수를 괴롭히고 헐뜯으며 자신의 불만을 해소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가시처럼 영수의 행동은 민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민수는 영수의 행동 때문에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영수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고 영수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민수의 노력을 비웃으며 더욱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마치 텅 빈 메아리처럼 민수의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영수는 나를 싫어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하면 영수도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민수는 밤낮으로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민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마을 어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른은 민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할 수는 없단다.
아무리 노력해도 너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해. 영수는 너를 질투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너를 싫어하는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다. 어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너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란다. 너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사랑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그 시간에 너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란다. 어른의 말에 민수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영수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민수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영수의 괴롭힘에 상처받지 않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치 굳건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민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민수를 질투하고 시기했지만 더 이상 민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외모, 성격, 재능, 가치관 등 어떤 이유로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니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시간에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 등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당신의 장점과 매력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무관심으로 대하고 당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수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을 열되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당신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꽃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참 어렵죠.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날씨와 같아서 맑은 날도 있지만 흐리고 비 오는 날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 우리 마음의 밭을 잘 일구어 행복의 꽃을 피워보세요. 정은 덜 줄수록 좋다. 마음을 준다는 건 참 귀한 일이지요.
마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정성껏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싹이 트고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정을 쏟으면 마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밭이 질척거리는 것처럼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건 서로를 아끼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지혜랍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인정 많기로 소문난 김 씨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어요. 집에서 직접 구운 맛있는 빵을 이웃들과 나눠 먹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죠.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를 모두 좋아했고 할머니는 그 모습에 큰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마치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 잘 자란 곡식을 보는 농부의 마음과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사람들은 할머니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 매일 할머니 집에 찾아와 밥을 달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굳은 일을 시키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대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지만 점점 힘에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언덕길을 오르는 것처럼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몸져 눕게 되셨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생활했지만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을 챙겨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혹시나 사람들이 자신을 찾을까봐 걱정했지만 아무도 할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에게 매일 밥을 얻어먹던 사람조차 할머니를 외면했죠. 할머니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베푼 정이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슬픔에 잠겼습니다. 마치 정성껏 키운 꽃이 폭풍 후에 꺾여버린 것처럼 마음이 아팠죠. 할머니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많은 정을 줬을까? 조금만 덜 줬더라면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옆집에 사는 젊은 부부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부부는 평소에 할머니의 따뜻함에 감동받아 늘 할머니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할머니를 정성껏 간호하고 맛있는 죽을 끓여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마치 밭에 물을 줄 때 모든 식물에게 똑같은 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식물에 필요한 만큼만 줘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후로 할머니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만 정을 주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하는 것처럼 마음이 홀가분해졌죠. 마음을 주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줄 필요는 없어요. 나를 아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오랫동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중한 도자기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마음을 주고받아야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물도 주고 햇볕도 쬐어줘야 하지만 너무 과하면 오히려 꽃이 시들어버리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마음을 줄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적당히, 그래야 당신의 마음도 보호하고 오랫동안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보물처럼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인간관계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말고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니까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문을 굳게 닫아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하니까요. 상대에게 많이 바라지 말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서 기대를 품으면 품을수록 실망할 일이 많아지곤 합니다. 마치 맑은 하늘을 기대하며 우산을 챙기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당황스럽고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죠.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마치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흐린 날에는 해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욕심 많기로 유명한 박영감이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박영감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어요. 아랫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일 처리를, 자식들에게는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친구들에게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낌없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치 잘 익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영감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그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하인들은 실수를 연발했고 자식들은 평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친구들은 박영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박영감은 늘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걸까? 왜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는 걸까? 그는 점점 더 짜증이 많아지고 날카로운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뾰족한 가시가 돋아난 밤송이처럼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영감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영감은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이죠. 그는 자신의 곁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 많던 하인도, 자식도, 친구도 그 누구 하나 박영감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치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외롭고 슬픈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평소에 박영감에게 쌀을 빌려가던 가난한 농부가 죽 한 그릇을 들고 박영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박영감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박영감은 농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나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후로 박영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작은 장점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의 작은 실수에도 너그러워졌고 자식들의 평범한 재능을 인정했으며 친구들의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영감에게 다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인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은 더욱 효도를 다했으며 친구들은 박영감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박영감의 삶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박영감은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요.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대신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이해하고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알아주세요. 그러면 실망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마치 울퉁불퉁한 돌멩이도 갈고 닦으면 아름다운 조약돌이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먼저 당신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피어나듯이 당신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대는 마음속에 품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물과 햇볕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물을 주면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기대는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동기가 되지만 과도한 기대는 실망과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대를 품되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마세요. 마치 작은 촛불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기대는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주지만 강렬한 불꽃처럼 타오르는 기대는 금세 꺼져버리고 재만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아름다운 그림과 같습니다. 완벽한 그림은 존재하지 않듯이 완벽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에게 꼭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와 이해심이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들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치 텅 빈 항아리에 행복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은 평화와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보상 심리는 버리자. 내가 베푼 만큼 돌려받으려는 마음, 그걸 우리는 흔히 보상 심리라고 부르죠. 마치 저울처럼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 보상 심리는
주는 기쁨을 잊게 하고 받지 못했을 때 서운함만 남기게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당연한 이치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게 딱 떨어지는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농부 박 씨가 살았습니다. 박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곡식을 나눠주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건넸죠. 마치 가을 들판의 풍성한 곡식처럼 그의 마음은 넉넉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에게는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푼 만큼 사람들에게 돌려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곡식을 나눠준 사람들은 언젠가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고, 자신이 위로해준 사람들은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붙는 것처럼 자신의 호의에도 당연히 보상이 따를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박 씨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흉년으로 농사를 망치고 집안에 병든 식구까지 생겨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박 씨는 그동안 자신이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하거나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르는 척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박 씨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베풀었던 호의가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정성껏 키운 나무에서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처럼 허탈하고 슬펐습니다.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착하게 살았을까? 결국 나만 손해봤잖아.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숲속에서 돌을 닦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박 씨는 노인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박 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베푸는 것은 진정한 선행이 아니네. 진정한 선행은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마치 애가 세상을 비추듯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야 하는 것이라네. 노인의 말에 박 씨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보상을 바라고 베풀었기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풀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 후로 박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했을 뿐입니다.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박 씨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비록 물질적인 풍요는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박 씨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 씨의 바치를 도와주었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었으며, 어떤 사람은 박 씨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상은 물질적인 대가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따뜻한 관계라는 것을요. 아무런 기대 없이 베풀 때 오히려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언젠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행위는 언젠가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상 심리는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떨쳐내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맑은 하늘 아래 드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가볍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보상 심리를 버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보세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고, 당신의 따뜻한 위로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이 당신의 작은 선행이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들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마치 텅 빈 항아리에 행복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은 평화와 만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보상 심리 없이 베푸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람은 이기적이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당신처럼 착하고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험한 산길을 걷는 것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음씨 착한 나무꾼 최 씨가 살았습니다. 최 씨는 숲속에서 나무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숲속 동물들에게도 친절했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그의 마음은 맑고 밝았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나그네를 만났습니다. 나그네는 몹시 지쳐 보였고 배도 몹시 고파했습니다. 최 씨는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나그네는 최 씨의 친절에 감동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날, 나그네는 최 씨에게 귀한 물건이 숨겨진 장소를 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나그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나그네는 최 씨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빛나는 금덩이가 가득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많은 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최 씨에게 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했고 최 씨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금을 나누어 짊어지고 숲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숲에서 나오자 나그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는 최 씨에게 금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최 씨가 거절하자 칼을 휘둘렀습니다. 최 씨는 어쩔 수 없이 금을 모두 빼앗기고 쫓겨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나그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따뜻한 봄날인 줄 알고 얇은 옷만 입고 나갔다가 갑자기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은 것처럼 춥고 괴로웠습니다. 최 씨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화를 불러왔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사람을 믿었을까?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그때 숲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현명한 토끼가 최 씨를 찾아왔습니다. 토끼는 최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답니다. 모든 사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토끼의 말에 최 씨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순수함을 잃지 않되 세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신중하게 판단했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 후로 최 씨는 이전보다 더욱 현명하고 강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친절했지만 더 이상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치 거친 비바람을 견디고 더욱 굳건해진 나무처럼 그의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본능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순수함을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믿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소중하니까요. 마치 귀한 보석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함부로 내보이지 마세요. 세상을 너무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험한 산길을 걸을 때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듯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함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소중한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칼을 사용하는 것처럼 좋은 의도로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순수함을 알아주고 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쉽게 믿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소중하게 지키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니까요. 마음을 열되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세상을 믿되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당신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굳건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꽃처럼 빛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마음속에 꾹 담아두면 그건 그대로 병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마치 어두컴컴한 방에 환한 불을 켜는 것처럼 속이 다 시원해질 겁니다. 텔레파시아도 있는 게 아닌 이상 상대방은 당신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수줍음 많기로 소문난 김선비 댁 막내딸 아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영이는 마음이 여리고 착했지만 워낙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 탓에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벙긋 웃는 게 전부였고 서운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혼자 끙끙 앓기만 했죠. 마치 굳게 닫힌 꽃봉오리처럼 아영이의 마음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일도 잦았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아도 실은 내색 한번 못하고 속으로만 울었고 어머니가 자신보다 언니만 예뻐하는 것 같아도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마치 옹달샘에 돌멩이를 던져도 파문이 잃지 않는 것처럼 아영이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영이는 가장 친한 친구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친구는 아영이에게 심한 말을 했고, 아영이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영이는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글썽이며 집으로 돌아왔을 뿐이었죠. 집에 돌아온 아영이는 방에 틀어박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았고, 이제 더 이상 친구와 함께 웃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홀로 떠있는 외로운 별처럼 아영이는 고독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영이의 어머니는 퉁퉁 부은 아영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아영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아영이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아영이를 다그쳤고 아영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영이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아영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영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알 수 없단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는 언제든지 엄마에게 이야기하렴.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아영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영이는 친구를 찾아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아영이의 이야기에 깜짝 놀라며 사과했고, 아영이도 자신의 서운했던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아영이와 친구는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영이는 그 후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기뻐했고, 서운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영이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좋아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영이의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에 더욱 호감을 느꼈고, 아영이도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치 굳게 닫혔던 꽃봉오리가 활짝 피어나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처럼 아영이의 마음도 활짝 열렸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면 병이 됩니다. 골마 터지기 전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마치 댐에 물이 가득 차면 방류해야 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때로는 표현해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당신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텔레파시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으면서 달빛이 비추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면 당신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당신의 삶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의 침묵은 오해를 낳고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새의 지저귀이 아침을 알리듯이 당신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고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는 것처럼 당신의 삶도 밝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느낌이 쎄하면 멀어져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거나 불길한 느낌, 괜히 찜찜하고 불편한 기분 같은 것 말이죠. 이걸 무시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는 것처럼 위험을 감지하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느낌이 쎄하면 일단 멀리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괜히 엮였다가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요. 옛날 어느 마을에 눈치 빠르기로 소문난 박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커먼 꿍꿍이를 숨기고 있는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챘죠. 마치 땅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것처럼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떠돌이 장사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장사꾼은 번지르르한 말솜씨로 마을 사람들을 현혹하며 값싼 물건들을 비싸게 팔아넘겼습니다. 사람들은 싼 값에 좋은 물건을 샀다고 기뻐했지만 박할머니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장사꾼의 눈빛이 어딘가 음흉해 보였고 그의 웃음소리에는 가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과일처럼 장사꾼에게서는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박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장사꾼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아무도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를 늙은 넋두리나 하는 늙은이라고 무시했고 오히려 장사꾼에게 더 많은 물건을 사들였습니다. 며칠 후 장사꾼은 마을 사람들의 돈을 모두 챙겨서 도망쳤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박할머니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직감이라는 게 있단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거나 불길한 느낌이 들 때는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 해. 그 느낌이 너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단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박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 때는 일단 멀리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았고 수상한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을에는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처럼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느낌이라는 건 참 묘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동물이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치는 것처럼 우리도 직감을 통해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왠지 모르게 불안하거나 불길한 느낌이 들 때는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느낌은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본능적으로 경계하는 것처럼 당신의 직감은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느낌이 쎄하면 일단 멀리 떨어지세요. 그리고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맹수가 숨어있는 숲속을 지나갈 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의 직감을 믿고 행동하세요. 당신의 직감은 당신을 위한 가장 훌륭한 조언자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대처럼 당신의 직감은 당신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의 순수함을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당신의 직감을 믿고 행동하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니까요. 마음을 열되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세상을 믿되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당신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굳건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꽃처럼 빛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순 없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마치 아무리 따뜻한 햇볕도 모든 땅을 똑같이 비출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의 호의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재주 많기로 소문난 소년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잘 쓰고 노래도 잘 부르는 다재다능한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재능을 칭찬하며 칭송했고 민수는 그런 사람들의 칭찬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재능을 갈고 닦았습니다. 마치 물을 머금은 스펀지처럼 사람들의 칭찬을 쏙쏙 빨아들이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옆집에 사는 동갑내기 소년 영수는 민수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영수는 민수보다 재능이 부족했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민수를 괴롭히고 헐뜯으며 자신의 불만을 해소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가시처럼 영수의 행동은 민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민수는 영수의 행동 때문에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영수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고 영수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민수의 노력을 비웃으며 더욱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마치 텅 빈 메아리처럼 민수의 노력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영수는 나를 싫어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하면 영수도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민수는 밤낮으로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민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마을 어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른은 민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할 수는 없단다. 아무리 노력해도 너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해. 영수는 너를 질투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너를 싫어하는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다. 어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너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란다. 너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사랑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그 시간에 너를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란다. 어른의 말에 민수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영수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민수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영수의 괴롭힘에 상처받지 않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치 굳건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민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민수를 질투하고 시기했지만 더 이상 민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외모, 성격, 재능, 가치관 등 어떤 이유로든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니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시간에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 등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당신의 장점과 매력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무관심으로 대하고 당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수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을 열되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당신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꽃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